패널로 오셨는데 그 이용환 팀장님은 전공이 경영학이시고 또 공학이시고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옴니 채널 실제로 구축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네,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의 시마다 코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옴니 채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마디로 옴니 채널을 뭐라고 정의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투원 마케팅입니다. 고객과 좋은 관계를 기업, 브랜드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팀장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다 웃으시고 계시는데 네. 좀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 오셨으니까 딱 결정적인 한 말. 그 옴니 채널은 모바일 커머스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직접 받느냐 아니면 매장으로 와서 픽업해 가느냐, 국내에서 집중하는 것은 모바일 커머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통일 안 돼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브랜드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가격을 통일화시키고 그 쿠폰을 붙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셔야 매장, 대리점도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또 제시한 것은 가격을 통일화시키고 또 하나 대리점에 와서 고객이 입어보고 모바일로 주문한다. 그랬을 때는 비콘 센서를 통해서 그 대리점에도 약간의 베네핏을 줘야 됩니다. 대리점에도 수수료를 일부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분까지 패션업계에서 고민을 해서 대리점과 상생을 하지 않으면 대리점에서는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저는 2012년도에 그 책 발간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샵은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결국은 매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옴니채널 얘기합니다만은 매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차원 높고 매혹적인 매장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은 상품만으로 트렌드만으로 힘들 수 있는 거죠. 뭔가 차원 높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라이프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 중에서 숍 중에서 그래도 좀 라이프스타일 숍답다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브랜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개 꼽으시라는 말씀. 자연주의가 지금 현재 이마트 내에 있다가 가두점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브랜드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다 코지 대표님 또 질문입니다. 뭐 온에서 먼저 했든 오프에서 먼저 했든 영어로 말하면 캐니벌라이제이션 그걸 많이 기업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대기업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는 가격, 서비스, 포인트 등이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가격의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방식으로 하면 영원히 원투원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는 대기업 쇼핑몰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행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본래 진짜로 소비자가 바라는 서비스 오늘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예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우리도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회사의 정보가 모두 다 노출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엔터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게 되면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발송처 등 여러 가지 귀찮은 것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와서 등록된 주소가 모바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인터넷에 등록한 증소를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등록이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바일 커머스가 사용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비자라면 어떻게 한다면 모바일에서 물건을 사겠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에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라고 생각한 것을 제공만 하면 어떻게든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고 매장이 늘어날수록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마리였다. 이 회사 고객들은 5060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50대, 60대 고객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낮다. 이거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하는. 젊은 사람과는 다른 그 모바일의 조작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를 크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조작하는 여러 가지 종류 자체를 줄인다라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메뉴를 만드는 것이,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주신, 구매해 주신 그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조합을 찾는 것. 그러니까 검정색 자켓이 여기에 있었을 때,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스트라이프 바지가 또 하나 있다면 더 멋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정 자켓은 사주신 건데 거기와 가장 적합한 그 조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를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다. 그거를 비주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객이 과거에 샀던 그런 상품 정보, 고객 정보, 무슨 상품을 샀는지 그것을 보아가면서 고객이 가장 선호할 조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귀찮은 작업인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아주 잘 주문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50, 60대 고객 그 질문도 사전 질문이어서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은요, 5, 60대, 그때 5, 60대 되신 분들은 모바일에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 60대 고객이 우리 타겟이라고 해서 옴니 채널이 안 맞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40대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 시대가 되면 정말 모바일로 대부분 다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다. 최근에 카카오톡이 옐로우 아이디 기업형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11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대신 그걸로 보냈을 때 고객들이 오히려 카카오톡에서 이미지나 이런 걸 잘 보고 원하는 상품, 라이프스타일 샵에서는 의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죠. 저관여도 상품을 모바일로 딱 던지면 고객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나 이거 보러 가고 싶어, 그 매장에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샵의 아이템과 옴니 채널은 그래서 또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 또 좀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나왔는데요. 패션 마케팅하고 뭐 좀 원론적인데 리테일 마케팅하고, 워낙 리테일 장자시니까 비교 좀 해주세요. 리테일 마케팅에 제가 기억하는 세 가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업태 개발. 리테일 마케팅은 반드시 상권 내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 상권 내에서 어떻게든 경쟁 우위에 돼야 되고요. 또 하나 큰 것이 그 상권의 그 입지에 그 점포 이미지에 그 고객이 있거든요. 고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철수 엄마는 아니고 영희 엄마는 맞다. 이 정도까지 고객이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리테일과 제조의 큰 차이고, 리테일 마케팅은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조금 더 수준 높게 말해서 신업태라는 거죠. 업태라는 거죠. 패션은 상품이 중심이 돼서 상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회원이 좀 적습니다. 대리점 체계죠. 유통은 뭐가 있냐면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많고요. 그 안에 상품은 더 많죠. 패션 쪽에서는 강이라고 비교하면 유통은 바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태라는 게 그 유통에 있어서는 MD라고 합니다. 어떠한 거를 갖다 꽂아놔야 고객들을 오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리테일, 유통 마케팅 쪽에서는 끊임없이 MD를 개발하고 옷을 사러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러 오게 한 다음에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물건을 사게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백화점들이 바뀌어갔습니다. 패션 쪽에서는 옷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과 소통을 해서 오게 하고 사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과 요게 좀 구분이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고지사님께서도 뭐 또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좋은 방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후에도 패션 회사입니까? 패션 회사로서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옷만으로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옷에 특화할 것이다. 이것 역시도 한 가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큰 경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히고 연령층을 넓히고 가격을 넓히고 국내가 포화 상태라면은 해외에서부터는 모두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플러스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해서 정말 단순히 패션만 할 것입니까? 혹은 다른 것도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는 패션 업체이기 때문에 옷만 팝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센스를 가진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라도 조명이라도 컴퓨터든 뭐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품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라이프스타일 숍 이런 걸 더 넘어서서 큰 시장으로 보면요. 앞으로는 이 업종의 구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구글이 자동차 사업하고 애플도 옛날에 전화기 안 팔았잖아요. 전부 바뀌는 것 같은데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젊은 애들한테 빈폴 살 것이냐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이제 빈폴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SP를 12년 전에 생각했고 7, 8년 전에 편지샵의 노하우를 어떻게 그런 준비를 했고 3년 전부터 라이프스타일 샵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빈폴에서 내가 했던 것으로 안 하면 돼요. 톰보에서 내가 했던 대로 안 하면 돼요. 그거를 던져야 돼요. 던지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조직을 바꾸고 시선 바꾸고 DNA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패션업이 점점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제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바뀌는 한이 있죠. 라이프스타일 샵, 옴니채널, 본격적 SPA, 편집샵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직장 생활도 27년 하고 프리랜서로 7년, 34년을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변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실패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항상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옴니채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거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지. 예. 그 제가 느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패션 기업들이 그 라이프스타일 샵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잘 몰라. 라이프스타일이 뭔지 본인이. 문제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다음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문적 사고가 필요하다. 옴니채널과 라이프스타일 숍을 하는데 내 몸에 내 안에 체화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같이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들과 소중한 자산들을 체화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패션 비즈니스 100조 원. 제가 말하는 패션은 이제 옷 이상입니다. 패셔너블 비즈니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쳐드리시고요. 시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 반에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